안녕하세요. 아침마당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의 김숙경입니다. 이 꽃이 하나둘 피고 봄이 되면서 이 봄철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아직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산에 아직 얼음도 얼어 있고 그늘진 곳이 있기 때문에 요맘때가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출동하는 분들이 바로 산악구조대가 있다고 합니다. 1년 365일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있는 산악구조대. 자, 그러면은 이분들에게 오늘은 봄철의 안전한 산행에 대한 좀 요령도 좀 들어보고요. 또 긴박했던 구조의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직접 소개를 들어보죠. 변준기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산악구조대 대장을 맡고 있는 변준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전형진님. 안녕하세요. 대전 산악구조대 막내를 맡고 있는 전형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한상음님. 네, 안녕하세요. 대전 산악구조대 대원으로 활동 중인 한상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산을 좋아하시겠죠. 가수 금리아 씨, 방송인 이명무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우리 출연자분들 나오셨는데 대전 산악구조대는 어떻게 외모로 이렇게 뽑는 거 아니죠? 너무 잘생긴 미남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제가 사실 이분들이 너무도 반가운 이유가요. 우리 형철 아나운서님께서는 약간 이분들 사연 좋아하실까? 좀 의심스러워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셔. 제가 며칠 전에 산에 다녀왔거든요. 오래간만에요. 어떻게 또 때마침 또 좋은 기회로 이렇게 또 우리 산악구조대 분들이 나오셨는데 제가 산을 정말 오래간만에 갔는데 여러분들 좀 호기롭게 갔어요. 그러면서 내려올 때는 같이 가신 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 왔던 길 돌아갈게요. 그랬는데 다들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절대 못 돌아갈 거라고 길을 산을 그렇게 만만히 보면 안 된다 하셔가지고 같이 동행을 해주셨는데 그 동행을 하면서도 저는 왔던 길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우리 산악구조대 분들의 도움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겠구나라고 느껴서 오늘 좀 많이 좀 제가 경각심을 갖고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자, 용무 씨는 어떻게 좀 좋아하세요? 다녀오셨어요? 살얼이랐다. 산에 살얼이었다. 제가 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유나 씨랑 다르게 오르는 것보단 그냥 바라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구조 활동과는 조금 이렇게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 역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 이 분위기가 말이죠. 산에서 내려온 하산하는 분위기처럼 다운이 된다고 하면 제가 정상을 향해서 등산하는 느낌으로 분위기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쉘파예요. 저를 들고 따라오세요. 올라가. 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악구조대 세 분, 그리고 전문 등산인 금윤아 씨, 그리고 분위기 구조대 용무 씨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진짜 본격적인 이제 봄이 시작되면은 그간 겨울 내 산에 가고 싶으셨던 분들이 막 가슴이 설레시고 몸이 근질근질 하실 텐데 진짜 윤아 씨 말 맞다나 호기롭게 가셨다가 정말 산악사고 일어나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하는데 대장님 요맘때 특별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이제 계절이 바뀌는 해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 없이 하는 산행 자체가 굉장히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 앞에 있는 산이라고 무시하고 준비 없이 올라갔다가 저체온증으로 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에 있는 어떤 루트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올라가긴 했으나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왕왕 많습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실 적에는 꼭 철두철미한 준비를 하고 올라가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턱대고 그냥 쉽게 보고 올라갔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럴 때 뭔가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분들이 산악구조대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데 뭐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대장님? 네, 저희는 각자의 생업이 있는 오로지 이제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민간 산악구조대입니다. 그 정확히 대한산악연맹의
대전광역시 연맹의 산악구조대 소속이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전문적으로 교육을 따로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산을 좋아해야 됩니다. 네. 산을 좋아해야 되고 또 이제 저희가 하는 이 산에서 하는 행위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네. 전문 등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등반을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을 일단 기본적으로 습득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이후에는 우리 대원들과 선후배들 간의 이제 등반 교류나 네. 시스템 교류, 어떤 산의 교류 같은 거를 통해서 예, 본인의 역량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비상 연락망에 연락이 돌면 네. 그럼 산악구조대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같이 그렇죠. 협업을 좀 하시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119 대원들이 이제 현장을 먼저 출동을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육산,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등산로가 있는 산은 그분들이 다 케어가 가능하지만 네. 이 근교에 있는 암산, 예. 암릉이 많은 산 같은 경우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적에는 접근하는 방식이나 그 환자를 구조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틀리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오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많습니다. 구조하는 데 있어서도 예. 이 산에 대한 그렇죠. 파악이 중요하니까. 지식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환경도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이 세 분이 활동을 하시는 건데 예. 옆에 계신 한상은 대원께서는 그렇다면 이제 구조 분야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전문적으로 암벽 등반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그 단체이고 이제 대원들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그 산악 사고에서 이제 쉽게 진입이 안 되는 암릉 구간이나 절벽 구간 뭐 이런 쪽에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119 대원들이 물론 진입을 하는데 그 부분 외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또 같이 진행을 해서 협업을 해서 이제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관이 협동해서 그러니까요. 구조 활동을 하시는군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대원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한상금님? 지금 대전 산악 구조대 대원들은요 총 한 2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이요. 네네. 그러면 성비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성비는 아무래도 이제 네. 여성 대원들이 좀 부족한 편인데요. 네. 지금 현재 인원에서 저희는 한 20% 정도만 여성 대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 그래도 꽤 있으신 편이에요. 예. 생각보다도 예, 전문 산악인 유나 씨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네. 부분들이 이제 저 같은 일반 분들이 예. 상을 오를 때 주의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또 구조대원 분들께서도 오히려 더 체력 관리도 잘하셔야 될 그렇죠. 것 거기 또 같고. 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구조까지 산과 하셔야 함께 되니까. 하시니까 또 안전에 대해서도 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전현진 대원님께서는 체력 관리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평일에 주 2, 3회 정도는 개인적으로 러닝을 뛰고 있고요. 네. 이제 매주 주말마다는 산에 가서 배낭을 무겁게 메고 하중 훈련도 하고 네. 암벽 등반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주로 어디에서 훈련하세요? 저희는 주로 대둔산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요. 예. 네. 이제 하중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 어디든 가는 편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예. 들어보니까 거의 대둔산에 매일 계시대요. 네, 뭐 만나고 싶으신 분은 그냥 대둔산에 가시면 예. 네, 거의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구조대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산에 사시는 분이다. 네, 자연인 같은 분이다. 예.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 구급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사는 곳이니까 그쵸. 이곳에 또 깨끗해야 되니까 이 정화 활동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구조대원 분들이 정화 활동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일반인들이 뭐 들어가지 못하는 절벽이나 경사면에 이제 저희가 전문 등반 장비를 설치하고 네. 하강을 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주로 합니다.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일반인들 가지 저기 않았는데 왜 줄 타고 지금 저게 정화 활동인 거죠? 네. 훈련이 아니고. 저기까지 가서 누가 쓰레기를 버린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다리를 건너거나 이제 예. 사진을 찍다가 네. 쓰레기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바람에 날려서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줄을 깔고 내려가서 쓰레기를 줍고 옵니다. 야 쓰레기를 하나 주우려고 예, 산에다 줄을 묶어서 예.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실 것 같은데 그럼 주로 어떤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보통 주로 이제 생수병이 많이 나오고요. 각종 이제 간식 쓰레기들, 특이한 쓰레기를 뭐 휴대폰까지도 많았습니다. 아니 휴대폰을 왜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사진 찍다 뭐 이제 떨어뜨렸다고. 셀카를 이제 멋있게 찍으려다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
예, 등산 갈 때는 휴대전화도 이렇게 손에 묶어서 가야 돼요. 네. 등산 비용이 꽤 많이 나왔겠어요. 아니 저희 구조 활동 아직 낼 중에 돈 뭐 있을 사람 텐데. 구조 활동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구조 활동까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시는 줄 저는 또 몰랐어요. 예. 봉사로 이 산악 구조대 활동을 예. 한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저는 그냥 산에만 오르는 것도 힘든데 굳이 산악에 인명 구조까지 활동을 하신다고 해서 너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미리미리 점검이나 체크 같은 것도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한상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체크하시는 편이세요, 산에? 네, 보통 이제 대전에서 가까운 인근에 이제 보문산이 있는데요. 네. 그쪽은 이제 임도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뭐 돌이나 약간은 바위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제 매년 국책 사업으로 각 지역 시도마다 네. 그 산악 안전 캠페인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도 또 거기에 맞춰서 같이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뭐 낙석 제거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계속 산행을 하고 있고 주로 산을 가는 이제 그런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렇게 쓰레기도 주우면서 이제 낙석 제거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전문 등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능지대 같은 경우는 미리 또 선점을 해서 예. 혹시나 이제 노후된 장비가 있는지 그리고 뭐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은 굉장히 쉽게 하시는데 예. 사진을 보니까 너무 위험해 보여요. 아니 그냥 가볍게 뭐 돌 만지는 것 같아 뒤에가 저 멀리 도심이 보이고 네. 아니 대장님 네. 이게 낙석 제거하는 이런 작업들이 네. 돌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흔한 일입니까? 지금 해빙기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그 위험한 사고 중에 하나죠. 그러겠어요. 그럼 작업하실 때도 위험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낙석 작업을 근래에도 했었는데 굉장히 다수가 가서 예. 거기가 이제 많은 야영객들이 찾거나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네. 그런 코스를 선별을 해서 네. 낙석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위험성을 띈 작업이다 보니까 네. 정말로 많은 회의를 통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후 올라가서 또 거기에 맞는 또 변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네. 네, 거기서 굉장히 신중하게 자기 안전을 체크하면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그 바위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다 이런 건 평소에 다니시면서 저기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이렇게 좀 눈여겨 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이제 산을 다니시는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인분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밀어도 안 떨어지는 바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울산 바위인가요? 네. 네. 뭐 그런 것들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네. 이렇게 평소에 다니시면서 큰데 이것 좀 위험 있다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나 봐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신고까지는 아니어도 연락이 오면 네. 저희가 가서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네. 이게 떨어졌을 때 등산로로 이게 뭐 낙석이 떨어져서 예, 예. 등산객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건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미리 가서 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안전하게 산행을 했었는데 예. 알고 보면 이런 산악 구조 대원분들이 다 뒤에서 네. 위험 요인을 제거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또 이게 산에 가면은 나무도 많고 낙엽들도 많고 뭐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눈여겨보기도 좀 어렵고 본다고 해도 잘 몰라서 예. 그냥 길이면 걸으면 되겠구나 했는데 또 그런 것들이 있는지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뭔가 구조대원의 활동이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너무 부끄러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실종자가 있으면 구조를 하시는 임무만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는 뭐 환경 정화 작업도 그 하시고 정화 작업도 그냥이 아니라 막 다리 밑으로 가지고 그러니까요. 밧줄 타고 내려가시고 하잖아요. 들어가시고 이렇게 예. 낙석 같은 것도 체크도 계속 하시면서 하시는 거에 정말 박수를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박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이게 아까 사진도 봐서 너무 저도 심장이 철렁했는데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게 쓰레기 그런 등반으로 해가지고 네. 암벽 타기까지 하셔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좀 무서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족분들도 걱정 많이 하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가족분들이 이렇게 네. 정화 활동하고 봉사 활동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대장님? 이렇게 예. 영상 자료로 보면은 조금 더 걱정을 하겠지요. 그렇죠. 네, 집에서는 물론 구조대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네, 네. 디테일함은 모를 겁니다.
이거 오늘 화면 보시면은 더 걱정하시면 어떡해요? 좀 그러니까 안심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진도 다 나가는데. 그러게요. 그럼 대장님은 그럼 이런 활동하시면서 네. 어떤 마음으로 좀 활동에 임하세요? 저는 산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요? 산에서 정말 네.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일단은 제가 산악구조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 받았던 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들을 계속 어떻게든 표현하고 갚고 싶은 마음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뭐 가족분들이 보셨을 테니까 더 걱정이 좀 많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이제 같아요. 잘 다독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 등산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또 나의 또 가족을 또 챙기는 것도 또 가장으로서의 또 하나의 또 의미 있는 일이시니까 뭐 잘하실 걸로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사실 이 위험성을 알고 네 이렇게 또 등반을 하시고 네 구조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직업은 아니시지만 제 2의 직업이다. 예, 예. 네 이런 생각도 그쵸. 들긴 하는데 이게 한 직업 정도 같다라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 산을 오르는 게 그냥 산을 오르는 게 아니에요. 네 아우 계곡 소리가 좋아. 아우 맞아, 바람이 맞아. 좋아. 이게 아니라 네. 직업병이 생겨서 잠깐만 보자. 이게 무엇이냐.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혹시 뭐 특별한 좀 직업병 같은 게 좀 생기는지 아니면 재미있는 직업병이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대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네네. 지금 뭐 보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이제 단체복을 입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평상시에 항상 산에 올라갈 때 아니면 산을 준비할 때 이 옷을 입는 건 아니지만 이 옷을 입어야 되는 어떤 그 특정한 시기가 되면 네. 일단 마음가짐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왜냐면 이 옷을 입고 산을 올라가거나 산에서 뭔가를 행위를 했을 적에는 굉장히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다른 행동거지 하나하나들이 네.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왠지 예. 저 점퍼를 입으면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네. 쓱 올라가고 자랑스러워지실 것 같았는데 꼭 그것만 하는 그 무게도 있었군요. 그러면요. 예, 예. 그럼 우리 막내 전형진님은 어떠세요? 지금 직업병이라고 뭐 좀 말씀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족이나 이제 네. 친구들이랑 산에 가면 여벌의 옷을 챙긴다든지 네. 이제 그 지인들의 간식들 그리고 상비약을 좀 챙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잘 모르고 따라오신 분들 계실까봐 그렇죠. 예. 짜잔 하고 이제 꺼내는 거죠. 안전을 나랑 같이 가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예.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런 습관이 생겼다. 예. 우리 한상은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산행을 하거나 그러면은요, 그 지형지물을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제가 있는 위치가 실제 지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좀 야. 계속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방향 감각을 좀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곡이 어디에 있는지, 뭐 네. 능선은 어디쯤인지 그걸 예.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구조대원들이 아니실까 싶은데 예. 저는 이제 처음부터 궁금했었어요. 네네. 어떻게 해서 이분들은 산을 좋아하게 오. 되시고 산악 구조대원까지 되셨을까.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구조대원이 되기까지는 그렇죠.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구조대원이 되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우리 한상엽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판넬을 들고 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산악구조대가 된 계기, 네. 대학산악부 활동 후 등산학교 강사까지. 아. 제가 처음에 그 산을 접하게 된 계기가 그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산악부를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런 전문 등반을 좀 배우게 됐고 그럼으로써 굉장히 매력에 좀 많이 푹 빠졌었어요. 그래서 또 등산학교에 가면서 이제 전문적인 등산 교육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대전 등산학교 강사도 같이 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제 너무 좋았고 또 선배들을 보니까 그 특별한 보상 없는데도 이제 그 굉장히 등산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 구조 활동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동경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가 예. 뭐 또 때마침 이제 구조대원을 모집한다는 이제 그 공고를 받고요. 거기에 또 지원을 해서 이제 대원으로서 이제 뽑혀가지고요. 네. 현재까지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활동하신 지가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거의 뭐 한 20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시작하셨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한사원님 처음 오셨을 때는 네. 굉장히 서먹서먹해 하셨는데 산 얘기하니까 얼굴이 갑자기 그러면서 말이 빨라지시고 말이 많아지셨어요. 그만큼 원래 산을 좋아하는 거 얘기하다 그렇죠. 보면 네. 약간 이렇게 좀 웃음이 나거든요. 네, 산을 그만큼 좋아하시는 예.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한 20년 정도 이제 넘게 활동을 해 오셨으면 네. 20년 전에 내가 처음으로 대원이 되고서 활동 나갔던 첫 구조나 뭐 이런 활동들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뭐 암벽 등반에서 있었던 사고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때 실종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뭐 수색에 대한 지원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민관 뭐 그 경찰, 뭐 군인, 뭐 소방까지 해가지고요. 네. 전국 구조대에서 다 모여가지고 꽤 많은 인원이 이제 수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이틀 동안 이제 수색 지원을 나갔었는데 꼭 그 찾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했었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빠져나왔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망자로 발견된 게 아니라 예. 이제 건강상의 문제 없이 다행히 이제 구조가 됐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 그때 이제 현장에서 같이 수색도 하고 그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좀 특별하고 간절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첫 구조셨기 때문에 뭔가 출동하실 때 굉장히 떨리고 뭔가 네. 좀 설레임도 있으시면서도 뭔가 걱정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듣기는 했는데 실종자가 생기게 되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산에서 어떤 경우에 네. 그런 일이 발생하나요? 이제 계절적으로 따지면은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봄철이나 가을철에 이제 그 산나물 뭐 이런 임산물을 좀 채취하러 가셨다가 거기에 좀 집중하시다 보니까 그 시간이 가는지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을 못 찾고 네. 또 그럼으로써 이제 뭐 탈진이나 뭐 저체온증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자기 체력에 맞는 산행지를 골라서 가셔야 되는데 네. 좀 많이 무리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종종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맘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산나물 채취하러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렇죠. 욕심 나가지고 그거 뜯다 보면은 시간 하산할 가는지 모르고, 모르는 것도 그렇고 또 무슨 산이 좋다더라 하고 갔다가 내 체력도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요. 갔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잘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전영진님께서는 예. 어떻게 산악 구조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앞에 판을 들어주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구조된 계기 실내 클라이밍을 한 후 고1 때 회원으로 고1 때 고1 때요? 회원으로 굉장히 빠른데요. 예. 실내 클라이밍부터 그럼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이제 13살 때 이제 아버지의 권유로 스포츠 클라이밍을 시작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에 등산학교를 입교하고 이제 저를 항상 가르쳐 주던 게 구조대 선배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자연스럽게 배우다 보니 저도 그분들을 동경하고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입회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네, 우리 전영진님 같은 전영진님, 경우는 예. 구조 활동을 어떻게 군대 가서 하셨나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네. 이 방송 전에 네. 한번 여쭤봤어요. 전역하신 지 석 달밖에 안 그러셨구나. 아직 군인의 말투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좀 빼세요. 이제 산악 구조됩니다. 무릎에 손 올리신 것도 약간 아직 아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산악 구조대가 더 힘들어요? 군대가 더 힘들어요? 어때요? 저는 구조대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저기 옆에 계신 대장님하고 네. 선배님 갑자기 잘 좀 챙겨주세요. 어떻게 군대보다 이게 더 힘듭니까? 네. 굉장히 좀 네. 놀라운 거는 네. 그 제대한 지 이제 뭐 한 3개월 됐으면 약 한 석 달 정도 됐다 네, 그러더라고요. 뭐 요즘은 원래 그 군에서 제대 앞두고 3개월부터 네, 밖에말 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뭐 아직도 이렇게 돌아갈 곳이 산악 구조대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모습 보면서 야 내가 발 뻗고 잘 잘 수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좋네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딱 제대하고 3개월이면 이제 다시 뭐 대학을 다시 입학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들어가서 수업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대학 친구들이랑 이제 좀 아니면 뭐 전역하고 고등학교 나서. 네. 친구들하고 놀기 네, 바쁠 이제 때는 내가 뭐, 사회생활 좀 즐겨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산악 네. 구조대 활동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동안 산에 다니면서 구조대 분들이 노고해 주신 게 있으셔서 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지금 예. 네. 이야기하시면서 차렷 자세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네요. 우리 선배님들의 어떤 기강이 네.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좀 궁금한 거
이게 사실 좀 구조대원분들이 아무래도 그 연령이나 연배가 아버지뻘이나 이제 좀 삼촌뻘 그러네요. 네.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여기 좀 활동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다 마다하고 이렇게 활동을 함께 하게 된 뭐 어떠한 특별한 계기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뭐 이제 우선 취미가 같다 보니까 이제 추구하는 방향도 같고 네. 이제 봉사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산을 좋아하는 마음은 예. 예, 선배 후배 뭐 그런 연령도 그렇죠. 다 무너뜨리고 다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지고 네. 한 곳에서 활동하고 네. 계시는데 그럼 아까 이제 막내라고 소개를 해주신 거면 정말로 아예 나이로도 막내고 연차로도 막내인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막내로 된 지는 얼마나 돼요? 막내로 생활한 지는 지금 7년째입니다. 계속 7년. 아직도 막내가 안 들어왔어요? 네. 예, 막내 혹시 되면 막내가 받아주셔야 들어왔으면 됩니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니면 계속 막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사랑을 받고 독차지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어떤 마음이? 사랑은 독차지하고 싶은데 네. 막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심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조 활동을 또 직접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7년 동안 네. 활동하고 그 사이에 예. 전 수색을 한번 나갔었는데 네. 이제 처음엔 되게 떨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실종된 사람 생각하면서 선배들 따라 열심히 수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첫 구조 활동이나 이런 활동 나갔을 때 조금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잘 찾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수색을 갔을 때는 이제 안타깝게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막내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대장이신 변준기 대장님께서는 예. 어떻게 구조대원으로 활동하게 되셨는지 앞에 있는 판을 들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구조대가 된 계기. 네. 장인어른의 권유로 시작. 장인어른요. 예. 장인어른께서 네, 특이한 시작의 있어요. 계기 예, 같은데요. 예. 어떤 내용일까요? 현재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저 멀리 이제 전북 내변산이라는 곳에 예. 산악구조대 대원으로 현 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0년 가까이 산악구조대 이야. 활동을 하고 있으셨거든요. 이제 제가 산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권유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네. 대전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봉사를 하고 어떤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 가서 한번 배워봐라 네. 해서 들어오게 된 게 이 대전 산악구조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인어른께서 구조대원으로 활동을 하시면 네. 우리 이제 변준기 대장님께서는 이제 사위니까 예. 예,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은 다른 가족들도 산을 좋아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좀 어떤가요? 일단은 제 손이 처남도 현재 저희 산악구조대 대원으로 있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저와 살고 있는 제 와이프 역시도 네. 등산학교를 수료를 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예. 산과 인연이 있는 그러니까요. 분이에요. 아 근데 예. 이게 등산학교라는 게 산을 오르고 내리는 걸 배우는 것과 함께 뭐 앙벽 등반이나 이런 구조 활동에 필요한 이런 것들도 다 배울 수 있는 곳이 그 등산학교인가요? 네. 일단은 기본 산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본 지식이나 네. 기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약간 속어지만 최종 학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어. 그러면은 예. 대전 인근에서 이제 가족분들이 산에서 늘 항상 함께 하시겠어요. 네네. 주로 어디서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권역은 조금 틀리겠지만 네. 대둔산이 저희가 훈련하기에도 가장 적합하고 네. 그리고 그 대둔산 같은 경우를 저희가 가장 많이 찾고 거기서 이제 산행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훈련이라고 하셨어요, 용무 씨? 네, 저희 뭐 대장님도 네, 일주일 중에 한 3일 정도는 네, 대둔산에 계신데요. 네, 그래서 네, 거의 뭐 산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그 단순히 그 산이 네,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훈련도 하시고 어떤 체력 단련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산을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산의 매력이라는 건 이 계절마다 다른
네, 그런 것이 바로 이 같은 산이지만 네, 그 매력을 줘서 계속 갈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계절마다 달라지는 산이기 때문에 계절마다 구조 환경도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계절마다 훈련하시는 것도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날카로웠어요. 예. 예, 뭐 정확한 예리한 질문이신데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해빙기를 지나서 하절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암벽 등반 상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항시 저희가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훈련이라면은 어떤 훈련을 아까 사진 하시는 보니까 거예요? 막 이렇게 줄을 타고 계곡을 지나가는 건너가시고 그런 있는. 것도 있던데요. 그게 이제 계곡과 계곡 간에 줄을 이어서 할 수 있는 티롤리안 브릿지라는 계곡 구조 형태인데요. 그렇게 상대편 이제 건너편에 있는 야영객들이 고립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로프를 이용을 해서 이 안전지대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늘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럼 보통 그러면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훈련을 네, 하세요? 어떤 사고에 대비하십니까?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문 등반으로 빙벽 등반을 하다 보니까 예. 빙벽 등반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유출을 해서 그에 맞는 또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눈이 많이 쌓여 있는 설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또 가정해서 막영 훈련과 설상 훈련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야. 예. 아니 한상음 대원님 지금 20년 넘게 활동해 오신 거잖아요. 네네. 겨울에 훈련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겨울에 어떤 훈련들 하는지 좀 소개를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겨울에는 이제 눈이 많이 온다고 가정하에 이제 설상 훈련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해외 원정 등반을 가정해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해외 산에 가게 되면은 이제 얼음의 틈이라고 하는 크레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틈이 이제 육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눈에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절벽상에서 떨어졌을 때를 가정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훈련들을 진행을 하고요. 네. 눈밭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전문 장비, 뭐 예를 들어 줄을 설치하거나 다른 장비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는 눈을 다져서 이용해서 저희가 확보 장비를 해서 구조하는 그런 훈련들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말씀 듣는 그 상황만 생각해도 막 아찔해요. 소름이 막. 네, 너무 그러니까 이 산악 활동에 있어서 이렇게 안전도 중요하고 이 구조 활동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나 씨께서 이런 산악 구조대 구조 이야기를 네. 또 이렇게 정리를 해오셨다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요,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오는 슈퍼 히어로분들, 그 구조대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날 산에 무슨 일이? 자, 위험천만했던 구조의 순간들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 야영객들의 갑작스러운 고리. 네. 굉장히 좀 긴박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대장님. 네네. 어떻게 잘 구조됐나요? 그때 정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 계곡은 아시다시피 그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다 보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는 물줄기가 굉장히 거세지고 커집니다. 그래서 그 계곡이 조금 넓은 계곡이었는데 건너편에서 이제 날씨가 좋다 보니까 야영을 하는 야영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때마침 저희가 그 뒤편에 있던 암벽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그 급류가 생긴 걸 보고 또 이제 그 야영객들이 고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상대편 건너편으로 로프를 설치를 해서 계곡 구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 가족이 한 8명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 중에 한 가족 중에 어린 여자아이가 저체온증으로 굉장히 떨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제 옷은 아니었지만 함께했던 동료 선배분의 굉장히 고가의 자켓을 입혀줬는데 저희 소속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옷을 반납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갖고 입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뭔가 그 감사해서 생명을 살린 그 보관하고 기운을. 기념하고 좋게 좀 싶고. 생각을 해주세요. 선배님께도 꼭 그렇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분은 진짜 천운이시네요. 일부러 그러니까요. 구조 활동 간 게 아니고 마침 거기에 훈련하고 계셔서 오는 길에. 네네. 그 상황에서 그분들을 도와주신 거잖아요. 예, 예.
진짜 천운이시다라는 예. 생각이 계곡물이 듭니다. 불어나면 순식간에 불어난다 이런 거 여름철에 뉴스로 그쵸, 저희도 많이 맞아요. 보셨기 때문에 네. 이런 건 항상 조금 잘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네, 그런 맞아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구조대원들도 사실 이렇게 갑자기 물이 불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똑같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세요? 일단은 저희 20명이 넘는 대원들 자체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사명감 같은 게 각자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그런 위급한 상황에 저희는 산악구조대 대원이라는 어떤 긍지와 자본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위험한 순간에서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먼저 몸을 움직이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마음 한켠이 참 예. 예, 이런 마음이 아니면 네. 또 봉사로 어떻게 하실까? 예, 이렇게 진짜 하기가 쉽지가 대단하다라는 않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유나 씨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정말 깊은 사명감의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들 정말 또 위험천만한 순간에 마다하지 않고 항상 달려가시는데 그 순간 두 번째입니다. 네. 자, 방심은 금물, 암벽 등반 사고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한상금 대원님, 이거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그 암벽 등반지에서 등반하던 그 등반객이요. 그 돌을 잡았는데 그게 빠지면서 이제 떨어지게 됐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제 머리 부분을 좀 다쳐가지고요. 네. 마침 또 저희가 그 인근에서 등반 훈련을 하고 있던 중이라서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바로 그쪽으로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 사고자를 좀 케어를 했고요. 그 사고자는 이제 그 충격 때문인지 이제 계속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예, 예. 약간 정신이 좀 혼란한 상태여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119 소방 헬기가 오기 전까지 좀 케어를 하고요. 그 주변 정리를 하고 나서 119 대원에게 이제 인계를 했던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도 이제 등반을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또 예사롭지가 않고 좀 마음에 좀 많이 좀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오. 그래도 이렇게 네. 진짜 이것도 천운이네요 또.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일단은 또 심하게 다치시지 않았으니 참 다행이긴 한데 저는 지금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또 붙하면서 야 저거야. 탁! 뭐지? 생각만 해도 막 찔찔하고 네, 막 너무나 두려움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요즘은 그런 일반 등산 인구도 뭐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네. 네, 우리 또 유나 씨처럼 전문 등산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문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전문 등반을 좀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장비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배울 수 있는 뭐 등산학교나 아니면 뭐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는 장소에서 네. 그런 걸 많이 좀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욕심이 나고 이제 그리고 짜릿함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이제 자연으로 나가서 자연 바위를 등반 등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런 인구가 이제 저변 확대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만큼 예. 인구도 늘어나면은 네네. 사고 확률도 많아질 그렇죠. 수 있겠다라는 예. 근데 생각이 듭니다. 대원님 일반적으로 그냥 산을 걸어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정상에서. 네. 근데 암벽 등반도 똑같이 올라가서 똑같은 곳에서 아래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다릅니까? 네. 너무 이제 원초적인 질문이었나요? 일반적으로 등산로로 올라가는 거는 예. 이제 딱 정해진 구역이 있는 거고요. 네. 암벽 등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암릉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르지 않고 예. 올 수 없는 거를 이제 나만이 갈 수 있는 그런 특혜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희한한 이제 희소성이 있는 거고요. 또 거기서 올라갔을 때 바라보는 그 경치나 아니면 그 성취감 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더 등반을 즐기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암벽에서 사고가 나서 환자를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반 등반에서 예. 수송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루어지면서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좀 많이 가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뭐 보통 등산로에서는 한 20분 정도면 내려올 수 있는 거리를요. 그런 데 같은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은 네. 이제 환자를 뭐 내리거나 아니면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나서 또 이제 들것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헬기가 올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인계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시간이 거의 뭐 곱절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암벽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것이 대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체력이- 대장님, 네. 네네. 이거 대원들의 위험 부담도 좀 걱정되면서 함께 좀 구조 활동하시겠어요. 예, 일단은
암벽상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저희가 처했을 때는 네. 일단은 저희가 항상 그 대원들에게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항상 위험지대에 가면 나를 먼저, 나의 안전을 먼저 챙겨라. 네. 그리고 나서 요구자자의 안전은 두 번째다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그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 유나 씨, 네. 예, 또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바로 한번 마지막 이야기, 위험천만했던 순간들 여러분들 항상 산에 올라가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얘기 함께 볼게요. 자, 길 잃은 등산객 신고 후 이동으로 구조 지연.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게 예. 뭐죠? 전영진님,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신고하고 사라졌어요? 그 옛날 어르신들 말로는 이제 계곡을 따라가면 민가가 나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다 인식을 하고 계셔서 신고 후 계곡을 따라 내려가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구조를 할 때 길이 엇갈려가지고 시간이 2배, 3배 이상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구조 활동 신고를 했을 때는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구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네. 비바람만 피할 정도로 약간만 움직이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좀 비바람만 피할 정도로만 있으면 되는 거군요. 또 이제 밤에 움직이다 보면 실족 사고가 더 날 수도 있고 2차 사고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산에서 아까 유나 씨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나는 올라가는 길 한번 봤으니까 네. 내려올 때 다 한다 하고 내려오다 보면 이제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렇죠.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뭐 행동 습관 이런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119에 신고하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주의해야 예.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일이 나면 안 되겠지만 네. 항상 가방에 보온 의류를 챙기시고 네. 여분의 간식을 항상 넣고 다니는 걸 권장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보호는 이게 체온 조절하는 유지하는 게 거,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가 봐요. 네. 맞아요. 예. 거기에 더해서 예. 기억하시면 좀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산에 가면 노란색 표지판이 있거든요. 예. 네, 이 노란색 표지판이 여러분의 어떤 위치를 표시하시는 표지판이에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 노란 표지판 안에 보면 이제 숫자가 쓰여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위치를 표시하는 거, 그거 맞죠? 네. 우리 한상님께서 좀 자세히 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가 지정 이제 표지판이 있는데요. 네. 그 국가 지정 표지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를 가로, 세로, 임의의 선으로 이제 10m 간격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한글하고 숫자로 이제 표기를 해놓은 건데요. 네. 뭐 산이나 이런 해안가 같은 경우는 주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산에 가시거나 그럴 때 이제 그런 표지판을 좀 미리 기억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은 아무래도 신고를 했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 등산하실 때는 저런 표지판을 보신다면은 꼭 네. 내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예. 않더라도 내가 어디쯤 왔나 하고 네. 그냥 이렇게 뭐. 사진 하나 찍어놓는 예. 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니 저는 또 이 판넬로 우리 위험천만한 구조 순간을 들으면서요. 정말 긴박한 순간이구나. 이게 그냥 단순한 구조해서 구조했다 이게 아니라 네. 생과사를 조금 넘나드는 그러니까요. 그런 예. 일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여기 보니까는 국내보다도요 더 척박한 해외 원정길까지 마다하고 이분들이 가신다고 합니다. 네네. 여러분들. 한 분씩 좀 어떤 원정길을 예. 떠나셨는지 한상훈 대원님 해외도 네. 이렇게 좀 다니시나 봐요. 네, 이제 국내 산행은 물론이고요. 이제 해외 원정도 이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남미에 있는 뭐 안데산맥 쪽 그리고 네팔 쪽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텐산 산맥에 있는 캉텐글이라는 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요 산 같은 경우는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탄하고 이제 그 국경에 위치한 산인데요. 높이가 이제 7,010m고 아무래도 이제 위도가 이제 위쪽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네.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이제 그 정상에 등정했다는 그 기쁨보다는요. 네.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아니 거기를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정작 올라가서는 빨리 내려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네, 너무 배고프고 추워가지고요. 저는 왠지 저런 등에 올라가면은 막 감격에 벅차고 뭐 특별한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원초적이군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으십니다. 자, 그럼 옆에 그 전영진 대원님도 혹시 같이 다녀오셨어요? 네, 같이 다녀왔습니다. 어때? 그때 기억이 좀 납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때 원정했을 때 등반했을 때 어떠셨는지 국내하고 또 다르니까 느낌을 설명해 주시면. 우선은 이제 고도가 이제 베이스 캠프도 4,000m 이상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산병이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두통이 이제 있고 입맛도 없고 이제 생리 현상도 이제 일반적인 환경하고 다르게 작용해서 항상 몸에 피로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런 원정 등반은 우리 전영진 대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신 거예요? 아니면 몇 번째신 거예요? 저는 2022년도에 알프스 몽블랑을 갔다 왔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앙아시아 캉탱그리를 다녀왔습니다. 아니 주위에 있는 또래 친구들하고 봤을 때 그렇게 원정 등반 이렇게 높은 고지대 산을 간 친구들 없을 것 같은데 주위에서 친구들 반응은 뭐라고 하나요? 좀 특이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하게. 네. 진짜 그 나이에는 다른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전영진님께 좀 듭니다. 궁금한 게 이제 제대하시고 나서 이제 어쨌거나 청춘이잖아요, 청년이시고 그러면 뭔가 이 해외 원정을 좀 갔다. 진짜 뭔가 좀 내가 좀 깨달음이나 내가 좀 막 이런 것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지 아니면 우리 한상은님처럼 아유 추워 빨리 내려가야겠다 이런 마음만 생겼는지 그래도 좀 젊으니까 야, 여기서 좀 깨달음 뭔가 딱 느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없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춥고 배고프고 그런 감정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나름대로 저희는 또 나름대로 낭만이나 좀 뭔가가 좀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올라가면 춥고 배고프고 어떻게 보면 제가 듣기에는 고생하러 가신 느낌이 드는데 또 가라고 하면 또 가시겠어요? 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어도요? 네, 이게 힘든 만큼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또 가고 싶어하는 그 특별한 이유라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요즘 말로 도파민이라 좀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아닐까요? 한번 다녀오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친숙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조금 추웠으니까 이번에는 간식을 두둑하게 7,000m 올라가는데 그거 많이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두둑하게 내가 저번에는 배고프고 춥고 이 기억이 있으니까 두둑하게 챙겨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가서 제대로 느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이제 그때 정상을 못 올라갔던 경험도 있어서 좀 아쉬움도 항상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간식 두둑하게 챙겨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윤아 씨는 일단 그 낮은 산부터 정복하고 오세요. 7,000m 갔다 오신 분한테 지금 낮은 산에 조언을 간식 이만큼 하시니까. 갖고 가거든요. 아니 대장님은 이제 아무래도 경력이 이제 오래되셨으니까 이런 원정 등반 하신 경험이 훨씬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얘기 좀 풀어주세요. 여기 있는 대원 두 분과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중앙아시아의 그 카자흐스탄 최고봉인 칸텐그리를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정말 다행인 게 굉장히 악천후였어요. 근데 우리 한상흠 대원이 무사히 정상을 탈환하고 내려오면서 같이 갔던 후배 한 명을 잃을 뻔했었던 굉장히 그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떠나셨던 뭐 그것도 기억이 좀 남는 데가 있으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것 역시도 우리 한상흠 대원과 함께했던 남미 안데스 산맥의 최고봉인 아콘카구아를 함께 등정을 했었던. 여기는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는 좀 생소한 곳이라. 저기는 이제 그 지명으로 남아메리카 최고봉인 그 안데스 산맥의 최고봉인 아콘카구아라는 6,000m가 넘는 산입니다. 아니 그럼 남미도 가셨으면 혹시 북미 쪽도 좀 발 좀 담가 보셨습니까? 네, 북아메리카 최고봉도 갔다 왔어요. 다녀오셨군요. 그냥 한번 여쭤봤는데 다녀오셨군요. 거기는 얼마나 되나요? 거기 어딘가요? 최고봉이? 거기는 이제 그 알래스카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아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백야 현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온통 사방이 다 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 다녀오신 만한 기억에 남는 만한 곳이 있을까요? 뭐 우리 아시아 쪽도 있다면.
2024년도에 정말 운이 좋게 어몽길 대장님과 함께 히말라야 산맥 중에 주갈이라는 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주갈. 예, 네. 주갈봉. 어몽길 대장님하고 한번 같이 가기도 힘들다면서요. 네네네. 어떻게 또 그런 또 행운을 또 어떻게 가게 되신 네.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산행은? 대한산악구조협회를 통해서 네. 각 지역에서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 정말 운이 좋게 네. 거기에 선발이 되어서 네.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게 최근에 다녀오신 마지막 산행이 어몽길 대장님하고 다녀오신 건가요? 또 혹시 그 사이 나가셨어요? 올해 초에 작년에? 예, 올해 초. 올해 초. 올 초. 1월에 예. 1월에 저희 산악구조대 대원들이 중국에서 함께 동계 훈련 등반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 훈련을 중국까지 가셔서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거기가 조금 더 춥고 예, 훈련 높은 환경이 산도 좋으니까. 아니고. 예. 저 야구 선수들 따뜻한 데 가서 아, 겨울에 야구 훈련하듯이. 선수요? 예. 전지훈련처럼. 예. 중국에 있는 여기는 그러면 어떤 산이에요? 지금 국내가 겨울에 날씨가 굉장히 춥지 않고 눈이 많이 내리지 않다 보니까 네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이제 빙벽 등반이나 설상 등반을 해야 되는데 네. 국내 산행지에서는 그 등반을 할 수 있는 곳이 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 중국에 있는 저 지명 자체에서는 굉장히 얼음도 많고 눈도 많고 또 고도도 많기 때문에 저희 대원들이 함께 가서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다녀오게 됐습니다. 아니 뭐 대장님은 이걸 가볍게 훈련 뭐 이렇게 얘기를 6,000m, 하시지만 뭐 네. 몇천 미터 그냥 훈련 이렇게 제가 말씀하시는데. 보기에는 왜 사서 고생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너무너무 힘든 여정인데 네. 저렇게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렵고 막 이런 거를 느끼다 보면은 네. 우리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하는 그런 고민들은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혹시 뭐 그런 깨달음 같은 거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일단은 뭐 가족들한테 항상 미안하죠. 저렇게 장시간 집을 비우고 네. 위험한 곳을 가게 되다 보니까 우리 그러면은 전영진 대원 같은 예. 경우에도 이제 대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갔다 오셨잖아요. 예. 거기 갔다 오시면서 이렇게 내가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좀 아등바등 지내는 게 거기 갔다 오면 좀 뭐 이렇게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고민들이 좀 풀리기도 하고 그러나요? 어떤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힘든 걸 하다 보니까 네. 삶의 교훈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뭐 일이 안 풀리고 좀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그날을 생각하면 이게 또 위안이 되기도 하고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상음 대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보통 산에 가서 깨달음 얻고 온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진짜 이런 고된 훈련이나 원정길에 다녀오시면은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뭔가 좀 달라지는 걸 느끼시나요? 아무래도 뭐 조금 더 마음이 후련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있는 가족들한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더 자주 버리고 청소할 때도 더 열심히 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저는 저렇게 높은 산에 가지 않아도 왜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라고 분리수거라고 이런 네. 거. 아니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에 또 안 버리시는 분 한 분 있잖아요. 저기 알래스카로 보내드려야 되나? 네. 산악 군정회부터 히말라야 한번 다녀오셔야 되나 이 다녀오셔야 생각을 돼요. 순간 했었어요. 저기부터 조금 가입을 등산학교부터 보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봄철 시작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산을 좀 찾으시는 분들 또 아니면 산행을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등산객들이 이 점만은 조금 기억해 두고 산에 가셨으면 중요하죠.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한상음 대원님 이것만은 좀 기억하고 산에 가십시오 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요즘에는 그 서바이벌 블랑켓이라고 해가지고 은박 그 담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부피도 작고 이제 휴대하기도 편한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가 그 덮고 있을 때 체온 유지도 상당히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바람에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하나 정도 챙겨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운동할 때 드시는 그 스포츠 젤 종류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빨리 몸에 흡수돼가지고 열량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비상식량 개념으로 해서 챙겨 가시면은 훨씬 더 좀 더 안전한 산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나 씨 말씀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싸갈 필요는 없고 그런 비상식량 정도만 좀 잘 챙겨가도 위급 상황에 해결이 되는 최소한 몇 개라도 챙겨 가시면요 그 위급 상황을 좀 그러니까 넘기기가 이제 편하고. 그렇지. 그거 사셔야 돼요. 예, 챙기시는 거예요. 예. 예.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죠. 아직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니 예. 그리고 산에 갈 때 저는 보통 이제 우리는 여기 앞에 가까운 데 가니까 그냥 얘기 안 하고 가는데 말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아무리 자주 가고 근교로 가는 산행이라고 하시더라도요. 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최소한 뭐 어디 코스로 가는지 정도는 그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알려주시는 게 그게 나중에 혹시 만에 하나라도 네.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굉장히 큰 단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을 때 그 신고자를 찾는 게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뭐 너무 단순하게 이제 뭐 자주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불필요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 가까운 산이나 자주 갔던 산을 가시더라도 한 번쯤 그렇게 얘기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즘은요. 예. 전 또 걱정되는 게 하나가 그 야생 멧돼지, 맞아요. 예, 출몰 산짐승들 뉴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이 갖고. 나오잖아요. 예. 그 일반 민가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은데 산에 산에 가면 살고 더 있잖아요. 많을 거 아니에요. 뭐 특히나 여기 봄 같은 때는 뱀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럴 때 야생동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네, 요즘에는 이제 특히나 멧돼지들이 많이 좀 있는데요. 예. 뭐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극을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새끼가 있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이제 분명히 어미가 있고 네. 그럴 때 새끼가 있을 때는 이제 어미들이 되게 포악해지기 때문에 네네. 큰 소리로 뭐 자극을 하거나 뭐 돌을 던지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좀 멈추고 예의주시하면서 빨리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자리를 회피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등을 보이지 않고 예. 네, 왜냐하면 뒷걸음질로. 등을 보이게 되면은 네. 그 멧돼지가 활동하는 그 반경을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등을 보지 않고 항상 육안으로 확인하시면서 뒷걸음치시는 게 좋아요. 예, 네. 예. 자, 이제 뭐 이런 것들 좀 유의하시면서 가까운 산을 가더라도 주변에 좀 알리시고 여러 준비들 좀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전영진 대원님은 이제 구조대 입장에서 네. 이런 것들은 제발 좀 조심해 주세요 이럴 만한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워킹 산행 갈 때 본인 실력과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정상에 올라갈 때 다 체력을 다 쓰시는데 네. 보통 사고는 이제 하산 중에 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내려갈 힘을 남겨두시고 체력 분배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산에 가면은 예. 예, 이렇게 매너를 잘 지키고 올라가고 내려가시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 또 이렇게 눈살을 좀 찌푸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등반을 하게 되면은 등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 지켜야 간에, 할 에티켓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본인이 머문 자리에 흔적을 안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해 저희가 길에서 담배꽁초를 봐더라도 기분이 썩 좋진 않잖아요. 네. 산에선 그게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물면서 이제 음주 가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좀 참으셨다가 이제 내려가셔서 하시고 네. 그런 게 좀 매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산에서도 음주 가무가 가능하다는 게 저는 예. 갖다 내려와서 해야죠. 밑에 맛있는 집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좀 예. 아니 좀 황당한 경우가 많네요. 혹시 대장님 뭐 가끔씩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라든지 좀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뭐 이런 엉뚱한 구조 신고 같은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보통? 예. 이제 술 먹고 조금 네. 전처럼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정상주를 마시기 위해서 술을 과다하게 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산에 가서 술을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다고. 정상주를 드시겠다고. 정상주. 그건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예. 정상주를 드시고 무사히 하산을 하시면 괜찮은데 네. 허위 신고를 하세요. 뭐라고요? 다쳤다고. 못 내려오시겠으니까. 구조해달라고. 이렇게 신고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술 드시는 것도 참 민폐인데 또 예. 구조까지 해달라고 네. 하시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예. 저희가 안전하게 봄철 산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예. 들어봤는데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산행 안전 메시지를 저희가 한 분 한 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변준기 대장님께서 네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일단 봄철이건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이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에서는 덥기 전에 벗고 네. 춥기 전에 입고 네. 목마르기 전에 마시고 네. 배고프기 전에 먹어야 된다. 사전에. 예,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는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덥기 전에 입고 덥기 전에 벗고 춥기 전에 입는 건 예.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산행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가의 두꺼운 옷을 입고 산행을 시작을 하세요. 물론 체온 유지겠지만, 근데 그분들의 특성이 보게 되면 정상까지 그 옷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입고 가세요. 그렇게 되면 정상에 올라가면 밑에서와 다르게 바람이 불거나 기온 차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땀들이 체내에 머무르면서 나에게 그 저체온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덥기 전에 옷을 벗고 반대로 춥기 전에 옷을 또 입어서 체온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진짜 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전영진 대원님은요? 예. 방금 대장님이 다 좋은 얘기 다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항상 가방 한편엔 이제 에너지바나 파워젤 같은 걸 항상 넣고 다니면 좋겠다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네.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상식. 예. 네. 식량을 좀 준비해라. 우리 한상금 대원님. 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그 신체 능력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끔 대상기를 정해서 단계를 한 단계씩 높여 가시는 게 그게 안전과 제일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예. 네. 자, 이 세 분 앞으로도 또 이 등반객들을 위한 구조 활동 쭉 이어나가 주실 텐데요. 세 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앞으로도 좀 건강한 활동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아 씨, 영문 씨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ounty fair, two kids on a ride, throwing hands in the air. It's the same old story, town after town.